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저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저축 상품 빌리는 게 아니고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할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일이 꽤 있는데요. 그죠? 잘못 송금했을 때, 오송금 또는 이제 잘못 송금이죠. 잘못 송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저축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요, 저축 상품의 특성이나 거래할 금융사와의 거래 편의성, 또는 우리가 왔다 갔다 접근성 같은 것들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은요, 우리가 저축 상품의 선택이나 향후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서 좀 참고해야 될 것들인데, 제가 몇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누구나 주장하죠. 주거래 은행을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을 영위할 때 우리가 예금이나 대출, 뭐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가 해당 은행과의 거래 실적, 거래 기간, 이런 것들이 고객에 대한 은행의 신용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나 대출, 신용카드 등을 한 개의 은행에다가 집중해서 거래하면 우리들의 은행 평가 신용 등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고요. 수수료 면제 같은 것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라는 점이죠. 뭐 다 알고 계시죠.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데, 세금 우대 상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은행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을 이용하면 예금 이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겠죠. 소위 이자 소득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상품이라는 건데, 이 비과세 상품은요, 이자 소득세 14%하고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1.4%, 뭐 합해서 15.4%죠. 이런 걸 면제해 주는 상품으로, 가입 대상은요, 올해 2019년 기준으로만 65세까지이고요.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전체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1인당 5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녀 한도가 얼마인지는 거래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저축할 때는 비과세 상품을 고르시면 좋겠다. 일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 그 청약통장 중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그러니까 나이가 만 34세 이전이죠. 그래서 그러한 청년층에게만 가입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한시적이죠. 2021년에 끝나는데요. 그거는 이제 재형 기능, 소위 이자를 1.5%더 주는, 그래서 최대 3.8%까지 이자가 나가는데 기능도 있지만 이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더라.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만기가 된 예금이나 적금은 바로 찾는 게 유리하다. 계속해서 은행에 놔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요, 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의 약정금리는 원칙적으로 가입 시부터 만기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넘어가면요, 약정금리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은 만기 후 금리, 일반 은행의 예적금 금리 뭐 대략 1%인데요. 이런 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금이라고 해서 2.8%, 3.2%뭐 이렇게 이자가 좋다고 해서 들었는데, 만기가 되고 나면 전체 금액이 아주 저렴한 1% 이자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정 이자가 3%인 정기 예금은요, 만기까지는 3%가 적용되죠. 반면 만기 이후부터는 금융회사에서 고시한 금리, 보통 예금 이자죠. 그래서 1% 정도만 적용된다, 그런 이야기죠. 즉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그대로 둔다면 정상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찾는 게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 우리가 세세히 신경 쓰지 않는 부분입니다만은 금리의 변동 내역,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이런 걸 통보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자로 받는 거죠.
여러분 그 대부분의 은행들은 정기 예적금의 예금 금리가 변동할 때 그 변동 내역을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금리 변동 내역 통보 서비스는 변동금리부 정기 예적금을 가입할 때, 이게 변동금리일 때는요, 이자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럴 때는 이제 신청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만일 신청 안 하셨다, 그럼 가입하고 나서라도 언제든지 은행에 가시면 소위 예금금리 변동 내역을 통보해 주세요라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여러분 그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는 거를 생활화해야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자 보통 예금에서 현금을 우리가 인출할 때요. 가장 수수료가 많은 건 창구 인출이죠. 그런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가장 수수료가 낮은 게 이제 인터넷 뱅킹이나 자동화 기기 같은 거죠. 또한 은행별로 수수료 금액도 각기 다르죠. 예컨대 우리가 타행이체를 해보면 어떤 데는 600원, 어떤 데는 800원, 어떤 데는 1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은행별로 은행 수수료도 좀 알아보시고 특히 거래 건수가 많으신 분들은요.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야 되겠다. 한편 은행에 따라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급여이체 통장, 월급을 매달 받는 거죠. 또는 휴대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이체하면 우대 조건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수수료 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거래행을 만들면 상당 기간 우리가 거래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얼마나 빠르게 주어지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하는 것도 좋은 요령이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간혹 있어요, 그죠? 돈을 누군가에게 이체를 하기로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에게 가버린 거죠. 이렇게 엉뚱한 계좌로 송금할 때, 즉 오류 송금이나 잘못 송금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자금을 이체하다 보면 간혹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착오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실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이 경우에 이체를 우리가 바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취소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신속하게 우리가 이체를 실행한 은행에 잘못 송금된 사실을 일단 알려줘요. 그래서 수취은행이나 수취인 받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한 후에 상대방이 반환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일단 그래야지 우리가 상대방의 통장에서 돈을 빼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은행이 빼주지도 않죠. 남의 통장에 있는 거는 일단은 남의 재산으로 봐야 되니까요. 이럴 때 만약 상대방이 이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체해주면 좋은데 그럴 때는요 좀 복잡하긴 한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상대방은요 잘못 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해버리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따라서 소송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그걸 사용해버리면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반환하게 되겠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2005년 판례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 만일 잘못 송금했다 그러면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면 뭐 금방 줄 거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결국은 받아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까 만일 잘못 송금했다 그러면은 당황할 게 아니고 일단 이체한 은행, 우리 은행에 빨리 통보해요. 어떤 계좌에다 제가 잘못 송금했습니다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상대 은행과 수취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죠. 그래서 다시 우리 계좌로 되돌아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마 그 상대 은행에서요 그런 설명을 할 겁니다. 결국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되고 잘못하면 횡령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좀 알아보셨는데 오늘도 역시 그 방송에 사용했던 원고는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에다 올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이제 저 주영남이었는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듯이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은요, 제가 약간 늦게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쉬는 시간에 방해가 될까 봐서 늦게 올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번 몇 번 해보고, 8시에 계속 맞춰서 올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구독 잘 아시죠? 그죠? 좋아요. 다음에 이제 주변 분들께 공유하고 추천하시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무료 강좌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